뭔가가 좋으면 그냥 좋아합니다. 저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왜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가 좋은 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게 왜 좋은 걸까? 일제 탄압의 흔적을 찾기 위해 교토에 왔고 온 김에 오사카에도 이곳 나라에도 온 겁니다. 근데 저는 나라라는 도시가 좋더라고요. 사슴공원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뭐 대충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곳이 왜 좋았을까? 늘 그렇듯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함께 나라를 둘러보시죠. 그 전에 잠시 제주도에 있는 어승생학에 들렀다 가시죠. 꽤 오래전에 이곳에서 야생 사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슬쩍 모습을 보여주더니 내려가는 길에는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뭔가 신비하고 영험하다는 느낌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슴이라는 동물은 신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해서 이곳 나라공원에서 만날 사슴들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슴들은 그저 귀여웠어요. 신비함, 신성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하찮습니다. 하찮은 귀여움이랄까요? 왜 강아지 같은 고양이를 개냥이라고 부르잖아요. 어감만 괜찮았다면 개슴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감이 좀 별로죠. 혹시 그럼 강하슴? 이건 또 너무 억지스럽죠. 이렇게 사람들 곁에서 맹하게 앉아있는 사슴들의 모습이 정말 개의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 먹이 이름이 샌베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전날 카메라 없이 왔을 때 한 봉지를 사서 나눠줬거든요. 이걸 들고만 서 있어도 사슴들이 몰려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슴도 사람을 가리나 봅니다. 제가 먹이를 들고 서 있어도 제게는 아무 관심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슴은 먹이를 주니까 고개를 획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슴까지 이러기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줬을 때도 뭐 그런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럴 때 안도감을 느끼곤 합니다. 와, 나만 거절당한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요. 압니다. 찌질하죠. 아무튼 저는 운이 없게도 꾸벅 인사를 한다거나 그 밖에 애교 섞인 행동을 하는 사슴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무척 귀여웠어요. 그리고 사슴 자체의 귀여움뿐 아니라 사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풍경 또한 기분을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슴은 이렇게 덩치가 꽤 큽니다. 하지만 사슴이 제 옆을 지나간다고 해서 공포를 느끼지는 않아요. 물론 이 여성분처럼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도 당사자도 웃음을 지를 정도였으니까 이걸 공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 비슷한 크기의 개들이 이 공원을 꽉 채우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큰 개에 대한 약간의 공포가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지만 좋지 않은 방식으로 길러지는 개들은 있으니까요. 만약 주인이 없는 큰 개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공원이었다면 지금처럼 마음이 마냥 평온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날 유독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저씨가 보기에 학생들 역시 사슴처럼 귀엽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한 예로 이집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집트의 10대 아이들로부터 여러 차례 꽤 격하게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길을 걷다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만나면 겁부터 났습니다. 또 공격을 해오면 어쩌지? 하면서요.
그러한 경험 때문에 그저 무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이집트의 성인 남성들을 마주할 때마다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편견이고 매번 그에 대해 인지하면서 현지인들에게 괜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저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기운에 꽤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슴공원을 벗어나 관광거리를 둘러봅니다. 사슴공원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사슴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사슴공원은 그냥 보통의 공원과는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표정인 것 같습니다. 사슴공원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이곳 사루사와 이케 연못에만 와도 사람들의 표정이 그보다는 조금 더 다채로워지거든요. 이렇게 흥이 넘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밝은 표정, 어두운 표정, 뚱한 표정, 때때로 불쾌한 표정, 도심으로 나가면 표정들은 훨씬 더 다양해질 테고요. 사슴공원에서 제 얼굴에 내내 머물렀던 미소가 이곳에 오면서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표정으로 변했고요. 이전에는 어느 공간에 있을 때 제 표정이 어떤지, 지금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분하고 쓸쓸한 느낌을 자아내는 골목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좋다고만 생각했고요. 하지만 사슴공원에 있다 이곳에 왔을 때 아주 미세하게 제 얼굴에 주름이 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그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기운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나라에서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일본에 2달을 머물면서 늘 가성비는 좋았으나 아니 이렇게 좁아도 되나 싶었던 호텔에만 머물렀던 터라 비슷한 가격에 이렇게 넓은 숙소에 머무를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지내다 보니 일본을 여행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살아보는 느낌이 들어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을의 풍경이 그 느낌을 더욱 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슴공원에서보다는 덜했지만 산조거리에서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주름이 제 얼굴에 새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세계여행을 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만약 세계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나라에 오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좋은 면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라의 숙소도 숙소 주변의 풍경도 모두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사람들의 기운은 그와는 조금 달랐거든요. 매일 장을 보거나 산책을 하기 위해 밖을 나설 때마다 저를 경계하는 눈빛을 여러 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초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탓이겠죠. 마을에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경계하며 빤히 쳐다보는 게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만 마음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갈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렇다면 안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불안을 느낄 테니까요. 아직 노인이 아닌 중년 남성인 저도 노인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불안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이곳 풍경을 찍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덩치가 엄청 큰 남성분이 걸어옵니다. 이 공간에는 그와 저 둘밖에 없어요. 만약 저 사람이 제게 묻지마 폭력이라도 행사한다면 아마 저는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다 결국엔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에게 다가가서 카메라로 풍경을 찍다가 당신을 담게 되었는데 혹시 나중에 영상에 써도 되겠느냐고 번역기를 돌려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하는 그를 보니까 세상 순둥순둥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반대로 저 아이들은 이곳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저를 보며 불안을 느낄지도 모르죠. 역시 저는 같은 질문을 했고 그들은 활짝 웃으며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마치 안도하는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아까 제가 남성분과 대화를 나눌 때 나왔던 웃음처럼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척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제 이기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마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기적인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 가까이는 제 주변 사람들, 멀리는 제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매번 사슴공원에서처럼 웃을 수는 없더라도 마을이나 도심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줄어들어야 나의 소소한 행복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벼락같이 흘러 저는 순식간에 노인이 될 테고 그땐 사람들의 표정과 기운에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만약 지금보다 더 삭막해지고 묻지마 범죄 같은 혐오 범죄가 더 증가한다면 저의 불안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에 이따금씩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혐오라는 글자가 짙어지는 것 같고 급기야 며칠 전엔 혐오 표현을 무려 공론장에서 내뱉는 인간이 등장하기도 했죠. 저는 온라인에서 그 표현을 내뱉은 사람도 방송에서 그 표현을 옮긴 사람도 적어도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정말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 이미 자기 안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끝낸 듯 보입니다. 늘 그 범죄의 대상은 자신이 혐오하는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헌데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혐오를 지우는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하며 이따금씩 목소리를 담을 예정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도 아닌 우리 각자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